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조승입니다. 오늘은 강소희, 박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며 우리 시장에도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하셨을 텐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본 오늘 우리 증시의 표정은 사뭇 복잡했습니다. 미국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진 코스피 시장은 거침없는 폭등세를 연출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차가운 냉기 속에 하락하며 양시장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극심한 차별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축제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속상함, 소외감을 안겨준 변동성 강한 하루였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이처럼 엇갈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영리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양대지수의 엇갈린 행보가 단순한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새로운 판짜기의 시작일지 경제S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이슈 브리핑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강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아동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트럼프 계좌 관리용 앱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오늘 7월 4일 정식 출범하는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아동 1인당 $1,000, 우리 돈 약 130만 원의 투자 지원금을 일시에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부모들은 이 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하고 인덱스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000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정책이 젊은 세대를 위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부 혜택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고 벌써 6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등록을 마쳐 향후 미국 가계자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생산형 AI 클로드의 개발사 엔트로픽이 무려 $65억, 우리 돈 약 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9,650억 평가받으며 $1조 클럽의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이는 라이벌인 오픈AI의 장외 시장 가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역대 기술 스타트업 자금 조달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엔트로픽은 이번에 확보한 막대한 자본을 인프라 확장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기업 공개, 즉 IPO를 앞두고 글로벌 AI 주도권 싸움이 한층 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사내 미공개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자산 기반 예측 플랫폼에서 부당 이익을 취한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직원은 구글의 내부 검색 트렌드 데이터를 미리 파악한 뒤 글로벌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 특정 주자의 검색어 순위 확률에 베팅해 약 $120만 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정치, 사회적 이슈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예측 시장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부자 거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신생 금융 플랫폼 내에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칼을 빼든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파격적인 아동 투자 지원책과 엔트로픽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은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지만 구글 직원의 예측 시장 조작 혐의 기소는 내부자 거래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거시 환경 속에서 우리 시장의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경제 뉴스들 체크해봐야겠죠. 박서정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국내 경제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SK하이닉스가 국내 시총 1위를 넘보면서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SK하이닉스 시총은 1,631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1,750조 원으로 두 종목 간 격차는 10% 미만으로 좁혀졌는데요. 오일선 한국 CXO 연구소장은 최근 1년 새 삼성전자 시총은 429% 정도 수준으로 뛸 때
SK 하이닉스는 977% 넘게 날았다며 특히 삼성전자가 파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사 간 극렬한 대립 상황을 보일 때 SK 하이닉스는 조용히 삼성전자의 시총을 추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는데요. 하지만 보상 격차에 따른 갈등이 불거지면서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과 디바이스 경험 부문의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내부 균열이 크게 드러난 탓에 원삼성 기조가 무너져 사업부의 분사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가 14.9%에서 20.8%로 급증됩니다. 이 증시 급등으로 이미 15%포인트가량 초과한 상태여서 200조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 내던져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올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현실화하고 2027년부터 2031년 증기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우선 올해 14.9%인 국내 주식 비중을 20.8%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해 국내 채권과 해외 주식 등 다른 자산군의 올해 비중은 모두 축소했습니다. 특히 기금위는 국내 주식의 추가 허용 범위인 전략적 자산 배분도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에서 확대하면서 세부 수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금위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올해 말 SAA 허용 범위를 한 차례 더 수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출시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판매 개시 나흘 만에 사실상 완판됐습니다. 정부의 손실 완충 장치와 세제 혜택이 투자 효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 기준 국민성장펀드 전체 모집 금액 6천억 원 가운데 약 5,996억 원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의 오프라인 판매 물량 4억 2천만 원만 남아있을 뿐 나머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의 판매 물량은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 펀드는 출시 첫날 전체 물량의 87%가 판매된 데 이어 전날 기준 99.5%가 팔리는 등 흥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향후 5년간 매년 6천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몰리면서 하반기 추가 공급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 확대와 국민성장펀드의 완판 흥행은 우리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표 기업들이 치열한 선도 경쟁 속에서 내부 균열과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시장의 뜨거운 투자와 열기가 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상생으로 이어질 때 우리 경제도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눈앞의 성과를 넘어 시장과 기업 모두가 진정한 도약을 이뤄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효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한 주의 마무리가 참 뜨거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기대감이라는 거대한 훈풍을 맞이하며 환호했는데요. 비록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낸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무려 290.86포인트 폭등한 8,476.15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8,400선을 가볍게 뚫어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장 막판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며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아쉬운 숨고르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날보다 29.56포인트 하락한 1074.80에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로 시장의 시선과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닥은 3거래 연속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움직인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조 원 넘게 매물을 쏟아내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홀로 2조 3천억 원이 넘는 역대급 물량을 거침없이 쓸어 담으며 지수 폭등을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약 3천억 원 규모의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를 압박했는데요. 개인이 홀로 3,1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고군분투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종목별 등락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IT와 자동차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5.84% 오른 31만 7천 원에 마감했고 삼성전기는 무려 15.04% 폭등하며 AI 반도체 수혜주로서의 위험을 뽐냈습니다. 현대차 역시 6.79%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폭등세와 달리 코스닥 대형주들은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0.69%,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3.94%로 2차 전지 형제주들이 나란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 주성 엔지니어링도 3.85% 밀려났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 속에서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분 좋은 주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온기가 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강소희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6월 미국 주파수 본 경매를 앞두고 국내 통신 업종 전반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미국의 대중국 통신 장비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반사수의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SK텔레콤이 5G와 LTE 경계를 허문 통합요금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한 점도 영향을 작용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통신 3사 중 이익 안정성과 배당 모멘텀이 가장 뚜렷하다며 일제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집행 시점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는 99,200원, 고가는 102,000원을 기록했고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3.29% 오른 106,6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증시에서 눈에 띄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종목을 하나 선택한다면 단연 삼성전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간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지루한 흐름을 이어오던 삼성전기가 이처럼 무서운 기세로 치솟는 데는 인공지능 열풍이 가져온 강력한 시장 변화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핵심 동력은 바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와 부품 수요가 실제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몰리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쟁쟁한 대형주들이 가볍게 넘어가며 시가총액 최상위권 순위까지 단숨에 갈아치웠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도 대형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부터 고성능 반도체 기판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확신도 한층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업체를 넘어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 삼성전기. 증권사에서도 일제히 눈높이를 올려잡으며 장기적인 성장을 점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시장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서정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뽑은 특징주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개장 직후 12% 넘게 폭등하면서 이 주가 38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신약 개발과 관련한 대형 호재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오늘 오전 자체 개발 중인 경구용 인슐린 호보 물질이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당뇨병 환자들이 매번 주사로 맞아야 했던 인슐린을 먹는 알약 형태로 바꾸는 혁신 신약인데요. 이 글로벌 제약사들도 성공하지 못한 난제에 도전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장 초반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오후 들어서 다소 주춤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당초 신청했던 임상 1상과 2상 동시 진행이 아니라 1상만 우선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가파르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보합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세계 최초 먹는 인슐린이라는 꿈의 신약이 글로벌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대형 호재 속에서도 장중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살펴보시면 개장가 35만 원, 장중 최고가 40만 원, 마감가 33만 9천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이하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5월엔 팔고 떠나라 라는 말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코스피는 AI 서버 기대로 3%대 넘게 급등하면서 이 약세론을 무색시켰고요. 코스닥은 2%대 넘게 하락하면서 금리 부담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AI발 호재를 받은 상한가 종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CNS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한국에서 LG와 네이버 등과 함께 회동을 가진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LG CNS를 포함한 LG전자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LG그룹주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피지컬 AI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LG AI 연구원을 비롯한 LG 이노텍, 그리고 LG U+ 등 계열사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 LG 그룹주 전반에 훈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플리토가 29%대 급등했습니다. AI 언어 데이터 전문 기업이고요. 플리토 역시 플랫폼 솔루션 사업 성장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플리토는 AI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인 라이브 트랜스레이션과 챗 트랜스레이션 등을 중심으로 기업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기존 언어 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넘어서 피지컬 AI 데이터 시장 진출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월에도 강력한 AI 투자 열기가 당분간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I와 반도체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이 삼전 릭스로의 자금이 집중되면서 이 시장 내부의 양극화가 극심화될 수 있다는 이 점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 분석해볼 기업은 쏘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쏘카라고 하면 차를 빌려 타는 카시어링 서비스를 먼저 떠올릴 텐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쏘카를 렌터카 플랫폼을 넘어 자율주행과 차량 커머스 시장으로 확장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왜 지금 쏘카를 다시 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자율주행 사업 진출입니다. 쏘카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선택한 파트너는 게임사 크래프톤인데요. 쏘카는 실제 도로에서 쌓인 주행 데이터와 약 22만 건의 사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래프톤의 AI 시뮬레이션 역량을 더해 차량을 움직이는 인공지능, 즉 피지컬 AI로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인데요. 향후에는 자율주행 카시어링과 로봇버스와 같은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풀스택 모빌리티 전략입니다. 쏘카는 단기 카시어링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차량 구독, 신차 판매 등 시장 전체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차를 빌려주는 회사를 넘어 차를 이용하고 구독하고 구매하는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적표는 어떨까요? 쏘카는 최근 7개 분기 연속 영업 흑자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진 배경에는 이른바 쏘카 2.0 전략이 있는데요. 쏘카 2.0의 핵심은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차량 한 대가 만들어내는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차량을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차량을 더 잘 굴리는 전략인데요. 그 결과 차량 한 대당 월 매출액은 11% 증가했고 대당 매출 총이익은 34%나 증가했습니다. 증권가는 2026년을 쏘카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넓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6년 예상 매출액은 4,903억 원, 영업이익은 300억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 요인은 자율주행과 차량 커머스입니다. 또 카시어링, 구독, 신차 판매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고객 한 명이 쏘카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증권가는 이 점을 쏘카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쏘카 2.0을 통해 확인된 차량 자산 재배치 능력은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가 2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투자 리포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쏘카는 2만 5천 대의 커넥티드카에서 쌓은 데이터, 크래프톤과의 자율주행 협력, 신차 시장으로의 확장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은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쏘카가 카시어링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쏘카는 단순 카시어링을 넘어 AI와 자율주행을 품은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크래프톤과 협업과 신차 시장이라는 진출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갖춘 만큼 앞으로 실적 성장이 주가 상승이라는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소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 치열하게 달려온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마치 안개가 짙게 낀 갈림길에서 잠시 신발끈을 고쳐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모니터를 지켜보시면서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 답답하고 지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글로벌 금리 경계감과 매크로 지표 발표라는 커다란 안개가 시장의 시야를 가리다 보니 투자자분들도 섣불리 발걸음을 옮기기보다는 눈치 보기에 집중했습니다.
일부 테마와 주도 섹터가 고군분투하며 시장의 불씨를 살려가려 했지만 전체적인 지수를 강하게 이끌기에는 모멘텀이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럼 박서정 아나운서는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은 바로 대형주로 쏠린 기울어진 시소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 코스피는 중동발 훈풍, 이란과 미국 종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올랐고요. 이 기관이 폭풍 매수를 보여주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는 기대감이 기관이 2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8,476.15로 역사적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에 반해 코스닥은 자금이 대거 이탈했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와 기술주 모두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네, 두 아나운서분의 말씀대로 오늘 증시는 그야말로 양극화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5월인 마지막인 금요일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차별화 장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무려 3.5% 넘게 폭등하면서 8,470선에 안착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거침없는 질주를 보여주며 사상 최고가를 시원하게 갈아치웠는데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대형주 쏠림 현상이 밀려 다소 쓸쓸하게 주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6% 이상 급락하며 1,0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기관의 폭발적인 매수세로 코스피의 대형 기술주들이 거침없는 폭등장으로 연출한 반면 코스닥은 하락하며 시장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과연 코스피의 이 독주 체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